전기기능사 실기 공개 문제 6번 회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로 해석을 해서 우리가 실제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고 또 테스트 결과에 대한 보완과 검증을 하게 됩니다. 회로도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퓨즈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보면요, 퓨즈 앞쪽 부분이 주 회로도가 될 거예요. 우리 회로 설계를 하는 가장 주된 목적이 이 모터를 동작시키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주 전원과 모터 부분의 결선을 통해서 모터를 가동시킨다. 중간중간에 이런 보호 장치를 둠으로써 우리가 모터와 주 회로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로 해석을 한다는 것은 이 퓨즈 뒤쪽 부분이죠. 보조 회로 혹은 제어 회로라고 하는데, 이 뒤쪽 부분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회로 해석을 한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개발할 때나 혹은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칠 때도 이 모터 부분에 대한 결선은 없습니다. 요 모터의 단자대까지 결선이 이루어지고요. 결과물에 대해서는 이 램프를 통해서 우리가 모터의 동작 여부를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보조 회로 쪽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검증을 받아야 될, 또 회로 해석을 해야 될 주된 부분이 될 겁니다. 자, 보조 회로 쪽은 이렇게 주 회로 쪽에서 분기가 됩니다. L상에서 이렇게 분기가 되고요. 이렇게 선이 쭉 타고 나가서 퓨즈를 거쳐서 이렇게 선을 타고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쪽도 또 분기가 되죠. 아래쪽으로도 흐르고 또 EOCR A 접점 쪽으로도 B 접점 쪽으로도 흐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쭉 흐르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가 만나게 되는 기구가 EOCR이 될 거예요. 자, 여기 EOCR 부분의 기구의 두 개의 단자를 통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면 EOCR의 전원은 인가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 EOCR의 B 접점 부분은 통과하겠죠. 통과하고 여기 A 접점, 이 단자에 떨어진 선을 A 접점이라고 합니다. 전류가 더 이상 흐르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이쪽도 붙어 있는 쪽은 흐르다가 떨어져 있는 쪽 앞에서 전류가 멈추게 될 겁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 상태가 처음 MCCB 차단기의 스위치를 올렸을 때, 즉 전원을 인가했을 때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될 겁니다. EOCR에 전원이 인가된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테스트를 하려면 첫 번째 테스트는 EOCR 테스트가 되겠죠. EOCR 쪽에 전원이 인가된 이후에 테스트 키를 눌러서 트립을 시켜서 이쪽 B 접점, 브레이크 접점은 떨어뜨리고요. 이쪽 A 접점, 아르바이트 접점은 붙여서 전류를 이쪽으로 인가시킬 겁니다. 이렇게 전류를 인가시키면 우리가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게 옐로 램프와 부저가 되겠죠. 요 옐로 램프의 점등, 부저의 소리에 의해서 이번 설계나 구현은 제대로 이루어졌다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원래 EOCR은 주 회로선에서 과전류 부분을 요 센서가 감지해서 요 스위치를 열어주고 붙여주고 하는데요. 우리가 과전류를 인가할 수 없기 때문에 요 EOCR의 장비를 보게 되면 테스트 키가 있어요. 요 키를 누르게 되면 이 스위치가 떨어지고 붙게 됩니다. 그래서 요 테스트를 먼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테스트를 위해서는 우리 청파 EMT의 엑셀플렉스라는 소프트웨어로 구현된 공개 문제 6번의 이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6번이 구현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EOCR 테스트죠. EOCR 테스트는 차단기를 올립니다. 차단기를 올리면 제일 먼저 EOCR 쪽에 여기 전원에 불이 들어옵니다. 차단기를 내리면 전원은 꺼지죠. 차단기를 올렸을 때 제일 먼저 액션은 아까 EOCR 쪽에 전원이 인가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테스트 키가 있죠. 이 테스트 키를 누르게 되면 이 트립이 되고요. 트립이 된다는 거는 A 접점은 떨어지고 A 접점은 붙고 그 다음 B 접점은 떨어지게끔 스위치를 조정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여기 옐로 램프와 부저의 동작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자, 차단기를 올리고 그리고 테스트 키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옐로 램프가 점등되고요. 또 부저의 소리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개 문제 6번의 EOCR 부분의 구현은 제대로 됐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시 테스트 키를 누르면 꺼지고요. EOCR 테스트는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자, 그 다음 해볼 테스트는 뭐냐면 그 다음은 오토 부분의 자동 부분의 테스트가 될 거예요. 여기 보면 오토와 매뉴얼, 셀렉트 스위치를 보게 되면
이렇게 1시 부분과 11시 부분으로 이렇게 스위치를 놓을 수가 있는데요. 1시 부분에 스위치를 놓게 되면 이 오토 부분은 접점에 붙게 되고요. 이 철편이 이렇게 붙게 됩니다. 그래서 전류를 흘려줄 수 있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매뉴얼 부분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쪽은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겠죠. 그럼 오토 부분에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면 FLS 쪽에 전원이 인가될 거고요. 요 기구는 FLS라는 기구는 플로우 트리스 스위치라는 기구인데요. 수위를 감지해서 특정 수위 이상이 되면 센싱해서 접점을 붙게끔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물통이 있다라고 하면 물이 이렇게 차오릅니다. 차오르다가 어느 시점이 돼서 이 원에 결선된 이 전선까지 수위가 차오르게 되면 이 원 부분의 이 전선과 E3 부분의 이 전선이 서로 도통이 되겠죠. 물 안에서 도통이 되면 FLS 쪽에서 그걸 감지해서 이 접점을 붙여주게끔 됩니다. 그러면 이쪽으로는 전류가 안 흐르다가 수위가 E1까지 차오르게 되면 이 A 접점이 붙어서 이 릴레이 쪽에 전류를 인가시켜주게 되겠죠. 그러면 이 릴레이 쪽의 전원에 의해서 이쪽에 있는 A 접점이 릴레이 A 접점이 붙게 됨으로써 또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전류가 흘려지면서 이렇게 흘려지면서 이쪽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쪽은 전류가 더 이상 흐르지 않게 될 겁니다. 이쪽도 당연히 A 접점이기 때문에 떨어져 있고요. 그러면 전류는 이쪽으로 다시 분기해서 여기 MC1으로 흐르게 되고 레드램프가 불이 켜질 거고요. 그리고 이쪽으로도 전류가 흘러서 MC2로도 흐르고 그린램프에도 불이 켜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동 모드일 때 1시 방향일 때 FLS의 수위가 E1까지 차오른다. 곧 E1과 E3가 도통이 된다라고 하면 접점이 붙게 되고 릴레이의 전원이 인가돼서 릴레이 쪽 접점도 붙어서 전류가 이쪽으로 분기돼서 MC1과 레드램프 그리고 MC2와 그린램프의 불이 동시에 켜지게 된다. 곧 이 말은 M1과 M2가 같이 동작한다라는 겁니다. 이쪽 MC1과 이쪽 MC2의 스위치가 닫히게 되겠죠. 요 포인트 때문에, 요 기구 때문에. 그래서 본질은 M1과 M2를 같이 동작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작업할 때나 시험장에서는 모터가 없기 때문에 레드램프와 그린램프의 점등만 보고 이 구현은 제대로 됐다라고 판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자, 셀렉트 스위치의 위치가 자동입니다. 자동은 아까 1시라 그랬어요. 이렇게 1시가 딱 되면 둘 다 불이 들어오죠. 불이 들어오고 FLS의 센서 부분은 사전에 E1과 E3를 선으로 연결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도통이 된 상태예요. 도통이 되면 그린램프와 레드램프에 불이 들어온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램프에 불이 들어오는 걸 보고 구현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을 하고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모터까지도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모터 쪽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동작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FLS의 도통 부분은 여기입니다. 이렇게 단자 두 개를 E1과 E3를 원래 이제 4핀짜리 단자되죠. 그래서 하나의 핀은 비워두게 됩니다. 그래서 E1과 E3를 이렇게 연결하면 FLS에 A 접점이 붙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불이 동시에 들어오고 이 얘기는 곧 M1과 M2가 같이 동작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 모드로 스위치를 놓게 되면 다 꺼지게 되겠죠. 수동 모드이기 때문에. 자, 이제 수동 모드에 대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수동 모드는 이쪽이 되겠죠. 셀렉트 스위치를 11시 방향으로 두는 겁니다. 11시 방향에 셀렉트 스위치를 두면 여기는 떨어지고요. 여기는 붙게 되면서 전류는 이쪽으로 흐르겠죠. 쭉 흐르다가 수동 모드라는 건 말 그대로 사용자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푸시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누르게 되면 전류는 이쪽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그리고 타이머까지 전류가 인가됩니다. 그럼 타이머에 이 A 접점이 붙음으로써 이쪽으로도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푸시 버튼을 떼더라도 이쪽에 흐르는 전류 때문에 자기의 유지가 됩니다. 이걸 자기 유지 회로라고 해요. 그리고 이 타이머에서 세팅된 시간이 있겠죠. 타이머에 세팅된 시간을 우리가 약 한 10초라고 둡니다. 10초라고 세팅을 하게 되면 자, 전류는 이쪽으로도 흐르겠죠. 자, 전류가 이렇게 가서 여기 쪽에 FR 쪽은 B접점이니까 MC1을 건드리게 될 거예요. 그럼 레드램프는 제일 먼저 켜지겠죠. 레드램프가 커지고 그 다음 이쪽으로도 마찬가지로 B접점, 타이머의 B접점이니까 MC2로 해서 그린램프도 켜질 겁니다. 그래서 처음 10초 동안은 레드램프와 그린램프가 동시에 켜져 있다가
10초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요 한시 접점, 요 표시가 있는 거는 요 타이머와 좀 달라요. 여기 타이머에 표시가 없는 거는 타이머의 전원이 인가되자마자 붙어요, 바로. 근데 여기 삼각형 뿔 모양은 10초 세팅한 시간 10초 뒤에 붙게 돼요. 그럼 여기에 붙으면 FR 쪽의 전원이 인가되겠죠. 그러면 이 FR에 의해서 요 FR의 특성상 요 기호와 요 기호가 FR에 세팅된 시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스위치가 붙었다 떨어졌다 할 거예요. 그러면 레드 램프와 그린 램프가 세팅된 시간에 따라서 전멸할 거다. 처음에는 레드 램프, 그린 램프가 그대로 켜져 있다가 내가 선정한 타임에 세팅된 시간 이후에는 FR 타임에 맞춰서 세팅 값에 따라서 전멸을 할 거다.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타임은 한 10초 정도로 세팅을 해 놓을게요. 그리고 플리커 릴레이는 2초 정도로 이렇게 세팅을 해 놓고, 그 다음 자동 모드로 해놨죠. 여긴 수동 모드, 자동 모드. 그리고 여기 이게 자동 모드, 이게 수동 모드죠. 수동 모드로 된 상태죠. 그런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자, 전원을 켜고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 둘 다 같이 불이 들어와요. 이렇게 불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불이 들어와서 모터 같이 움직이다가 10초 뒤에는 교대교대로 이렇게 깜빡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현이 제대로 됐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